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 유통기한을 알고 있지만 역시나 대응이 쉽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제시한 시장에 대한 기준은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하느냐, 잠겨져 있느냐, 이 기준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이탈은 없는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이 아직까지 적극적인 방향을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보다는 주변 시장,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눈치를 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 마감 유통기한이 이번 주,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감된 하루의 이 정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오늘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우려가 재발되면서 시장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지수 민감주들보다는 방어주 쪽으로, 내수주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어제 드렸던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종이목재, 섬유의복,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와 같은 종목들이 좀 선방을 했는데요. 우선은 전체적인 수급에 대한 동향과 함께 오늘 방어적인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차트부터 보도록 하죠. 자, 중요한 거는요, 시장 장 중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우선은 마감 자체는 코스피 하락, 코스닥 하락, 양 지수가 모두 다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모든 시장이 약세한 분위기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와중에 변동성 지수가 나타났다는 거는 시장의 변동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코스닥의 시장 자체는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보이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코스피 쪽의 지수 방어를 좀 보셔야 돼요. 우선은 경기 방어주, 그리고 또 이 내수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 안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이 목재, 섬유의복, 음식료 업종들이 살아나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래도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장중의 시장,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추이에 따라서 매매 대응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 화면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수급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요, 장 초반에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물론 이제 순매수세를 좀 낙폭을 좀 줄였는데, 매수세를 좀 줄였는데, 일단 시장에 대한 매도세가 큰 수급 주체가 아닙니다. 매도를 하지 않는 의 모습이죠. 매도 없이 매수도 아직 안 하는. 일단은 지수의 등락과 무관하게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보이진 않았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2천억대 이상의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종목들을 좀 살펴가기도 했었는데요. 어제와 같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모두 다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었고요. 수급이 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방어주 종목들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우선은 이 방어주 종목들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플러스권에서 보였던 이 업종별 동향을 보시면은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경기 방어주, 오늘 대표적으로 통신업종 3사가 모두 다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면 SK텔레콤 차트가 장중에 좀 급등세를 보였을 위치로 반등을 좀 했기도 했었는데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SK텔레콤입니다. 자, 최근에 와서 이 통신 장비주들이 강했어요. 통신주들이 못 가고 통신 장비 종목들이 강했었고, 오늘은 통신 장비 종목들이 쉬어가면서 통신 본주들이 움직이는, 일단은 시장에 대한 변수가 크다 보니까 내수주로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움직였던 통신 장비주와의 키 맞추기까지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굶주린 때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모멘텀, 5G 관련된 이 통신 업종들이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통신 본주가 올라가고 통신 장비주들이 숨고르기 하고 있는, 그러니까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통신 본주들이 올라가고 내일장에서는 통신 장비주들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통신 장비 종목들이 거래량을 죽이면서, 그러니까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내일은 통신 본주보다 통신 장비주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이 목재 지수도 오늘 강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테린 포장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이끌었기 때문에 종목들을 선택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이야기를 드려왔던 섬유 우북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전에 한번 이 화승 인더를 이야기 드렸었는데 오늘은 FMF가 좀 강한 시세로 해서 지수 업종 지수를 좀 끌고 갔었고요. 전반적으로 섬유 우북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다라는 점. 경기 방어주로 계속 지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시면은 경기 민감주들을 그렇게 버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수 자체를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마감을 했지만 결국에는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하락 출발, 그러니까 선 조정 출발하고 난 다음에 장중에 시장을 해석하는, 소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 분봉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시장 하락에 대한 출발은 어쩔 수 없이 반영돼서 출발을 하지만 그래도 장 초반 때의 하락 추이를 조금은 안아가면서 회복하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안에 동안에는 횡보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회복이 장중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들을 일찌감치 밟아가면서 내리막길을 테스트하고 있다. 자, 이런 가중에 어제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면은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포진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버리는 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0일까지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 기간을 좀 인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이탈이 없다라면은 지수는 버틸만하다. 대신에 이런 장에서 지수가 장중에 횡보로 보일 때 모멘텀 플레이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모멘텀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텍스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전에 제가 아침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같이 이야기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자,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지지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들, 식량 관련된 종목들, 뭐 비료라든지 그리고 농업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경농이라든지 또 조비, 이와 같은 종목들이 시세를 좀 강하게 보였었고요. 자, 그리고 탄소 나노 소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었는데 그래핀 소재를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국일제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쉬었다가 오늘 거래 재개되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소재연구원에서 이 탄소 나노 소재에 대한 기술 개발 소식이 더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우선은 차트로 해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 보도록 하죠. 국일제지가 오늘 거래 재개되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가지고요. 1,000원 이하에서 출발했다가 지금 4,000원대까지 4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대장주의 역할이 좀 크다 보니까요. 후발주 종목들도 따라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XINC가 그다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보, 솔루에타, 해성 DS 이와 같은 종목들이 강한 시세세를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이 섹터가 지금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 뉴스가 많지는 않지만은 탄소 나노큐브 또 그래펜에 대한 소재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 연동되지 않을까. 좀 장중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건네드렸고요. 내일장에 대한 준비해 보도록 하죠. 자, 여전히 시장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 시간과 미국 현지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시장에 대한 뉴스를 보지 못한 채 이번 주를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목요일하고 금요일까지는 조금 인내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인내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준은 외국인이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준을 따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 있지만은 그래도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 자, 우선은 내일 무역협사단이 워싱턴에 방문한다는 얘기로 해서 내일 이야기가 풀어갈 것 같고요. 첫날과 둘째 날 동안의 이야기들이 좀 번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이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지금은 이 양국이 모두 다 무역협상이 실패되었을 때 두 국가에도 엄청난 손해를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장의 공포로 해서 내려온다. 경기 민감주들 혹은 산업재 관련된 종목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과감하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에서는 내놓는 장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 대북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내일 이 비건 대표가 내일 이 방한하게 됩니다. 청와대 어떤 인물과 만나는지도 좀 귀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되었던 식량 공급에 대한 부분들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좀 가시화된 뉴스가 나온다면 내일도 연장된 흐름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내용들이 대북 인도주의적인 내용들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었던 대북 경협주의에 대한 차별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접근한다면 농업 관련된 또 비료 관련된 종목들로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내일장에 대한 뉴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국인 수급 이탈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장을 내놓지는 않겠지만은 장중에 소화되는 과정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수가 오전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내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조정 출발하고 난 다음에 장중에 소화하는 모습들로 장중에 반등을 모색하는 관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중의 모습들에서는 개별적인 모멘텀의 순환매는 계속 나오고 있다.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IT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그밖에 뭐 자율주행 그리고 또 AI 이와 같은 종목들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수급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먼저 내려놓는 장은 아닙니다. 공백 기간 동안에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풀어가자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